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확산이 진정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는 초긴장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연일 초강력 방역 대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가능한 모든 방역 대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빈틈은 있습니다. 강력한 감염 매개체로 지목된 야생 멧돼지인데요. 야생 멧돼지가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감염되면 전국 전파를 눈뜨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의정부시 보건소가 오는 12월까지 관내 어르신을 대상으로 구강 검진을 실시합니다. 치과의사와 치위생사가 노인복지시설을 직접 방문해 구강 검진을 진행합니다.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이 28일부터 일제히 오릅니다. 교통카드를 기준으로 일반형 시내버스는 200원, 좌석형 버스는 400원 오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나라입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병 소식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기도와 강원도 지역을 중심으로 확산되는 듯한 양상인데요. 경기 북부 지역 상황을 김초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7일 오후 2시 기준 경기 북부 지역 내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진 판정을 받은 농가는 총 3곳. 연천 백항면 1곳, 파주 2곳입니다. 전국이 초긴장 상태인 가운데 지난 26일 하루에만 의심 신고 5건이 잇따랐습니다. 양주 은현면에서 2건, 연천 청산면에서 1건 등 경기 북부 지역에서 총 3건이 접수됐습니다. 특히 양주에서 의심 신고가 접수되자 우려가 컸습니다. 양주 방역망이 뚫릴 경우 경기 북부의 최대 축산지로 돼지 29만 마리를 사육 중인 포천과 남쪽 지역으로 돼지열병이 확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3건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지만 계속되는 확진 판정과 의심 신고 소식에 경기 지역은 방역을 한층 더 강화했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24일까지 방역을 위한 긴급지원금 총 111억 5,500만 원을 투입했습니다. 또 도는 17개 시군에 24시간 거점 소독 시설을 32개소로 확대했습니다. 포천 4개소, 양주 3개소, 연천 2개소, 동두천 1개소 등입니다. 양돈 농가 앞 초소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도는 기존 860개소에서 920개소로 농가 초소를 늘려 24시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북부 권역에는 농가 초소 331개소가 운영될 예정입니다. 살처분 작업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연천 백항면에서는 발생농장 돼지 4,600마리와 발생농장 외 돼지 5,700마리 등 총 1,400마리를 모두 매물 처분했습니다. 파주의 경우 먼저 돼지열병이 발생한 연다산동에서 돼지 4,900마리를 살처분했고 적성읍에서 돼지 29,700마리에 대한 살처분이 진행 중입니다. 이 밖에 경기도는 임진강과 한탄강, 북한강 등 접경지 수개 권역에 집중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초롱입니다. 네, 국내에서 처음으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지 열흘이 지났습니다. 좀처럼 진정세를 보이지 않고 있고 감염 경로도 오리무중인데요. 방역당국은 연일 초강력 방역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강력한 감염 매개체 중 하나인 야생 멧돼지는 아예 손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한 양돈 농가 주변 야산입니다. 언덕 중간이 폭탄을 맞은 것처럼 파헤쳐졌습니다. 지난밤 야생 멧돼지 무리가 나타났던 흔적입니다. 겨울을 앞두고 멧돼지들의 먹이 활동이 왕성해지면서 농가 출몰이 부쩍 늘었습니다. 요즘에는 번식기라서 더 양이 늘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무리지어서 다니는 걸 아주 자주 목격할 수 있습니다. 멧돼지들은 먹이가 있는 곳이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을 버젓이 활보하고 무슨 냄새를 맡았는지 식당에까지 나타나 사방을 휘젓고 다니며 아수라장을 만듭니다. 전국적으로 야생 멧돼지 수는 2017년 100헥타르당 5.6마리에서 지난해 5.2마리로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의 경우 같은 기간 멧돼지 개체 수가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늘어난 야생 멧돼지가 아프리카 돼지열병을 전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 2016년 연천에선 야생 멧돼지가 양돈 농가에 돼지열병을 옮긴 사례가 있었습니다.
벨기에 등 우리보다 앞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했던 나라에선 야생 멧돼지를 집중 수렵했습니다. 멧돼지로 넘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지는데 이럴 경우는 멧돼지는 이동 제한이나 살처분이나 모든 과정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전파가 훨씬 빠르게 되고 넓게 퍼지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아주 더 시급하게 되었습니다. 환경부는 국내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이후 야생 멧돼지 20여 두를 조사한 결과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또 북한 멧돼지로부터 바이러스가 전파됐을 가능성도 제기됨에 따라 북한에서 유입되는 임진강과 한탄강 등에서 시료를 채취해 검사했지만 역시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살처분 대상 돼지 수가 6만 마리를 넘어섰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6일 오후 7시를 기준으로 아프리카 돼지열병 살처분 대상은 34개 농장에서 돼지 총 6만 2,300마리라고 27일에 밝혔습니다. 현재 2만 8,800마리에 대한 살처분은 끝났고 18개 농장에서 3만 2,500마리가 남아 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진정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동두천시가 다음 달 개최하려고 했던 행사 3개를 모두 취소했습니다. 동두천시는 다음 달 3일 천사 마라톤 대회, 19일엔 소요산 단풍 문화제, 또 26일엔 동두천 록 페스티벌을 열 계획이었습니다. 동두천시 관계자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차단에 위협이 되는 요소를 없애기 위해 많은 사람이 모이는 행사를 취소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이 28일부터 일제히 오릅니다. 교통카드를 기준으로 일반형 시내버스는 기존 1,250원에서 1,450원으로 200원 오릅니다. 좌석형 버스는 2,050원에서 2,450원으로, 광역버스는 2,400원에서 2,800원으로 각각 400원씩 인상됩니다. 경기 순환버스는 2,600원에서 3,050원으로 450원 오릅니다. 국토교통부가 관리하는 광역급행버스, M버스는 요금 인상 대상에서 제외돼 기존 요금을 내면 됩니다. 의정부시 보건소는 오는 12월까지 관내 어르신 구강검진을 실시합니다. 검진 대상은 관내 노인복지시설로 치과 의사와 치위생사가 시설을 직접 방문해 구강검진을 진행합니다. 치과 의사의 1:1 구강검진뿐 아니라 구강보건교육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의정부시 흥선동 청소년 지도협의회는 9월 21일부터 22일까지 관내 청소년 30여 명을 대상으로 문화탐방을 실시했습니다. 청소년 문화탐방은 학업에 지친 청소년들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다양한 문화체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행사입니다. 이번 탐방에서 청소년들은 문경 생태 옛길 박물관을 견학하고 도자기와 한지 등을 직접 만들어보며 전통 문화를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포천시가 제14회 임산부의 날 기념행사를 취소합니다. 27일 포천시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을 막기 위해 다음 달 10일 개최 예정이던 임산부의 날 행사를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정부가 미군 기지 반환을 미군 측에 요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미군 기지 주둔으로 개발의 기회를 놓쳤던 지자체는 환영의 뜻을 밝혔는데요. 하지만 정작 중요한 환경 정화 대책은 쏙 빠져 있어 실제 기지 반환이 이뤄질지는 좀 더 두고 봐야겠습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지난 60여 년간 미군이 주둔했던 의정부 캠프 잭슨입니다. 도심 한가운데 알짜배기 자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난해 병력이 모두 철수해 기지가 폐쇄됐지만 기지 반환 논의는 시작도 못했습니다. 관할 지자체가 수립한 기지 개발 계획도 서랍 속에 잠들어 있습니다. 개발 계획 차질은 물론 지역 공동화로 주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미 양국은 지난 2004년 전국 80개 미군 기지를 우리 정부로 반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15년이 지난 현재 이 중 26개 기지는 여전히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는 이들 미군 기지 반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주한미군은 이미 폐쇄된 15개 기지는 한국 측에 즉각 반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군 기지가 있는 지자체는 이 같은 입장 발표를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기지 이전이 속도감 있게 진행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반환 절차가 진행 중인 인천의 미군기지. 2015년 환경부 조사 결과 토양에서 기준치의 10배가 넘는 다이옥신이 검출됐습니다. 기지 인근 지하수에서도 다량의 발암 물질이 나왔습니다. 주한미군 토양오염 책임져라. 우리 정부가 추산한 정화 비용은 약 770억여 원. 국방부는 우리 정부가 정화를 먼저 하고 미군 측에 정화 비용을 청구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정작 미군 측에는 명확한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기지 내 환경 오염 문제에 대한 정화 비용 문제와 책임에 대해서 한미 간의 이견이 꽤 있고 그것이 접근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주한미군 지휘협정 소파 규정상 미군 측에 정화 책임을 묻기도 쉽지 않습니다. 미군에 의해 야기된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 측이 정화를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미 간의 이견이 조금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금껏 반원 미군기지 정화에 들어간 돈 2천억 원 중 미군 측이 부담한 비용은 한 푼도 없습니다. 주한 미군기지 반환이 산 넘어 산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포천에는 1,600여 대의 CCTV가 있습니다. 그중 1,300대가 넘는 CCTV를 관제센터에서 모니터링하고 있는데요. 최근 모니터링으로 음주 운전자를 적발하면서 하마터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일을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김소영 기자입니다. 포천 CCTV 스마트 안심센터에서 근무하는 유준호 씨. 유준호 씨는 지난 9일 여느 때처럼 CCTV를 모니터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벽 2시 55분쯤 음주 후 차량을 운전하던 이들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포천경찰서 지령실에 연락했고 실시간 차량 이동 경로와 인상착의를 알려 10여 분 만에 이들을 붙잡았습니다. 운전자는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0.1 이상으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교통사고가 났다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유독 많이 취한 분이 있었거든요. 그분이 차를 몰고 현장을 이탈하더라고요. 이탈하고 한 상태를 확인하고 그다음에 두 명은 남아 있어가지고 아마 다시 올 것 같다. 가지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침 또 5분 정도 있다가 다시 현장으로 도착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바로 경찰관 지령실에다가 여기 음주운전 용의자가 있다 하고 신고를 하게 된 거죠. 포천시 CCTV 스마트 안심센터는 지난 5월 문을 열고 1,300여 대의 CCTV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각종 범죄와 재난을 예방하고 불법 쓰레기 감시 등의 역할이 주 업무입니다. 그중 유준호 씨는 지역 안전, 특히 방범을 담당하고 있어 사고가 발생하기 전 이를 막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보람 있다고 말합니다. 저희 포천 CCTV 안심센터 슬로건이 365일 시민의 안심 파트너입니다. 그 파트너 슬로건처럼 저희가 이제 이 업무를 잘 수행해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거리를 다닐 수 있도록 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싶습니다. CCTV 안전센터 모니터링은 지역의 또 다른 눈이 되어 포천 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안전 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소영입니다. 이어서 날씨 정보입니다. 토요일 아침 최저기온은 17도, 최고기온은 27도로 낮 동안은 조금 덥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일교차는 계속 크게 벌어지니 밤사이 급격히 낮아지는 기온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당분간 비 소식은 없습니다. 주말 나들이 하기에도 쾌적한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다만 환절기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얇은 겉옷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생활지수입니다. 비 소식이 당분간 없는 만큼 세차하기에 좋은 주간입니다. 하지만 늦더위에 볕이 내리쬐면서 자외선 지수가 높게 나타나겠으니 차단제를 꼭 발라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